시인은 요 짧은 내용에다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시상을 꼬았고 그에 따라서 시간도 꼬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꼬인 시상이 바로 기승전결이죠. 그러니까 제1구에서는 현재 시간인 봄을 얘기하고 새벽을 얘기합니다.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하지요. 2구에서는 새벽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새소리를 제시합니다. 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어요. 이 처처라는 표현을 음미하면 마치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봄날 아침에 생기가 만발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느낌을, 이 생기만발한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3구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바로 시간을 역전시켜서 과거, 즉 지난 밤으로 돌아갑니다. 밤이라는 건 깜깜하지요? 뭔가 불안하고 불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풍우성을 놓았어요. 바람과 빗소리. 예. 봄날에 생기는 비바람이 뭐 태풍이나 호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꽃이 피는 봄날에 부는 비바람은 그 강도가 아무리 약해도 꽃을 떨구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생기 넘치던 분위기가 요 3구에 들어와서 갑자기 불안과 불길, 걱정으로 확 변합니다. 기승전결의 즉 전환인 겁니다. 게다가 3구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풍우성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납니다. 뭔가 이어지지 않고 앞뒤가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마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그 물살을 막아선 큰 바위섬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시인이 3구의 힘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3구의 불안과 걱정은 마침내 4구에서 화락, 꽃이 떨어진다는 현상으로 귀결지어집니다. 어떤가요? 기승전결로 배치하고 그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초월시키니까 시간 순서대로 간밤에 비바람이 쳤고 새벽인 지금 잠에서 깼고 조금 후에 밖에 나가면 꽃이 졌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지 않나요? 예, 시인의 기교를 볼 수 있는 구성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기승전결로 시상을 꼬고 그에 맞추어서 시간도 꼬았고 근데 이렇게 꼬아놓은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간도 꼬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 1구에서 시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은 어디서 자나요? 당연히 방 안에서 자는 거죠. 또 2구에서 새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맞지요? 그렇다면 역시 새소리를 방 안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3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 비바람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면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방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4구는 꽃이 졌을 거다라고 했는데 꽃은 방 안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방 밖이 그 공간인가 싶습니다만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고 혼자서 예측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방 밖을 예상하는데 그 짓을 방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는 모두 방 안을 그 공간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비록 시인은 방 안에 있지만
모든 구절이 방 밖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구에 새벽이 온 것은 날이 밝은 것이니까 이건 야외의 상황이죠. 예. 2구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 역시 방 밖의 상황입니다. 3구의 비바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4구에서 꽃이 지는 것도 방 밖의 일입니다. 요컨대 이 시인은 방 안으로 공간을 삼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구절이 방 밖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의 육체는 안에 있지만 정신은 밖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체와 정신, 안과 밖 이렇게 두 가지가 개별적이면서도 뒤섞인 듯한 이런 모습은 시인이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2구에서 사용된 문, 듣다라는 말, 그리고 3구에서 사용된 성, 소리라는 건 모두 청각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럼 청각만 사용했느냐? 아닙니다. 4구에서 말한 화락, 요건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시각 되시겠습니다. 1구는 어떤가요? 새벽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에서는 이게 어떤 감각인지가 명료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훤히 밝아오는 하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시각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2구와 3구는 청각을 명료하게 사용하고 1구와 4구는 시각을 좀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즉 좀 애매한 정도로 시각기관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을 주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시각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나 육체는 방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정신은 끊임없이 방 밖과 관계하는 이런 모습은 모두 경계가 나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구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맹호연은 왜 이렇게 시를 지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아직 봄잠에서 깨지 않은 그런 몽롱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뒤섞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꽃이 떨어졌을 그 비참한 상황, 그 참혹함을 목도해야 하는 미래의 모습, 그 내키지 않는 현실로부터 수반되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나 불길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맹호연의 이 시를 보고 있으면 맹호연은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호연은 집 안에 있으면서 집 밖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호연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앉아서 천리, 서서 삼천리, 그런 도사같이 말이죠. 혹시 이런 걸 노리고서 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맹호연이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한 사람, 즉 은사처럼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중국의 은사들은 현실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의 환멸을 느껴서 아예 현실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이죠. 몸은 자연 속에 두고 있지만 정신은 항상
언제나 현실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를 실현시킬 만한 여건이 된다 싶으면, 즉 사회에서 자신이 쓰여질 그런 상황이 된다 싶으면 출사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회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늘 자신의 내면을 닦아야 하면서 동시에 그것만큼이나 외부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시간에 존재하면서도 과거와 미래까지 종횡무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여기 있지만 세상을 알고 지금 살지만 과거와 미래까지 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닐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지지 못할 소리죠. 여튼 이 시는 이모저모 봤을 때 잘 지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시가 좋은 시인가요?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시에서 무슨 뭐 통찰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었네 하면서 시인의 생각에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가슴을 울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새로운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국시를 전공했지만 중국시의 이런 모습을 칭찬은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들 계십시오.